유벤투스입니다. 아약스가 이번에도 좀 일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생각했어요. 먼저 하시고 보고 먼저. 근데 한마디 먼저 하면 네. 아까 장 의원님이 맨 처음에 네. 아약스와 포르투 중에 한 팀 정도는 뭔가 일을 낼 확률이 있다. 그리고 저도 그 느낌을 받아서 두 팀 중에 한 팀은 스토리의 주인공이 올 시즌 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은 포르투보다는 그래도 아약스? 아약스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올 시즌에 좀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해도 레알 마드리드를 어쨌든 4골이나 터뜨리면서 대파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약스는 이미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그리고 사실 조별리그로 되돌아가더라도요, 아약스가 올 시즌 전체적인 챔피언스리그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예선부터 정말 많은 경기를 했는데 그중에 사실 레알에게 한 번 진 거 말고는 바이에른 뮌헨에게도 진 적이 없고요. 굉장히 좋은 시즌을 아약스가 보내고 있어서 사실 챔피언스리그의 여태까지의 스토리도 아약스가 상당히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어쨌든 완성이 되려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존재하는 유벤투스까지도 한번 해야 되는 건데, 어찌 됐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확률은 그래도 아약스가 포르투보다는 몇 퍼센트라도 높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알레그리 감독이 지난번 16강 2차전 때는 파격적인 전술 운영으로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었죠. 네. 엠레찬 선수 스토퍼로 놓고 3백 완전 공격적인 운영 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거의 최악의 경기로 몰아놨잖아요. 완전 반전을 시켜서 지금 올려놨어요. 그 경기는 역시 그래도 알레그리 감독은 중요할 때 전술가구나, 한 방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분명히 받았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 경기만 놓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경기는 이제 1차전인데 1차전 원정 경기 같은 경우는 알레그리 감독은 다시 조금 더 조심스러운 밸런스 운영을 또 할 것이다. 아약스 원정이지만 파격적인 운영, 이런 운영을 하지 않고요. 워낙 팀 밸런스, 공수 밸런스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하고 2차전 자신들의 홈으로 와서 만약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다시 승부를 보든, 아니면 그러지 않고 자신들이 안전하게 승부를 끝내고 오면 또 안전하게 준결승까지 가는 행보를 만들든. 호날두 선수가 물론 지난 16강 2차전은 역시 호날두다 했지만 1년의 최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사실 득점하지 못하다 그 경기 터졌죠. 네네. 근데 지금 부상에서 복귀해서 햄스트링에서 바로 이제 아마 조금 관리 들어가서 이 경기 집중시킬 텐데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서 확 컨디션이 터질지 아니면 경기 감각이 조금 저하돼서 별로일지, 아니면 아예 보호 차원에서 안 뛰게 할지, 뭐 이번 그럴지. 경기까지. 아니면 네. 조금만 뛰게 할지. 그렇지. 조금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객관적 전력의 한 수 위인 호날두까지 들어가는 유벤투스가 완승을 거둘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약스는 지금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최근 경기 수가 조금 많아져서 선수들이 베스트 라인업으로 주로 가는 팀이기 때문에 약간의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조금 힘들지 않겠냐 하지만 이 팀은 기본적으로는 물론 경험 있는 선수들이 약간 섞여 있지만 뭐 블린트나 타디치나, 근데 전체적으로 젊어요, 팀이. 네. 또 베스트 11 체제가 갖춰져서 조직력을 워낙 오랫동안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고 홈에서는 또 그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론 지금 아인토벤과의 선두 경쟁 리그에서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1차전만큼은 지금 이 경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차전에는 아약스가 무승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무승부까지. 무승부. 네. 그러니까 이긴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유벤투스는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처럼 막 역습 허용해서 막 공간 내주고 하는 화끈하게 그렇지 무너지는 않아요. 유형이 그런 아니죠. 팀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밸런스를 그래도 유지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고 무승부까지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무승부까지. 보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팀 중에 역시 한 의원님 말대로 한 팀이 이변을 일으킨다면 아약스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르투보다는 훨씬 홈에서 반전 일으켜서 한 골 차로 이길 확률도 전 존재한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한 반반 보고 있어요. 저는 호날두 선수가 정말 제대로 몸 상태 회복해서 나오건, 아니면 아예 못 나오건, 아니면 나왔는데 좀 그저 그런 몸 상태가 되건, 시간 조금만 뛰건 뭐 상관없이 기본적인 전력은 호날두 선수 제외해도 유벤투스가 저는 근소 그쵸. 우세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사실 호날두 선수 이적하기 전에도 강팀이잖아요. 그럼요. 그쵸. 챔피언스리그 결승에도 다 종종 오르던 팀이고 네. 강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도 유벤투스가 근소 우세는 갖고 있는데,
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할 수 있는 건 알레그리 감독이 1차전에 모험하는 스타일은 좀 아닌 감독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아약스가 전체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을 토탈해서 봤을 때 점유가 꽤 낮은 팀이 아니에요. 네. 아약스는 이거 언더독처럼 꼭 경기하지 않습니다. 상대 강한 상대를 만나도 어느 50% 이상 또 점유도 하고 이런 경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아약스는 오히려 이 경기에서 정말 이제는 아약스는 레알 마드리드를 제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잃을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아약스가 오히려 호기롭게 유벤투스에게 좀 공격을 시도하는데 유벤투스가 호날두 선수가 없어도 오히려 그러한 아약스의 약간 젊은 선수들이 많은 그 정말 이기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역으로 깰 수 있는 저는 노련미는 갖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호날두 선수 유무와는 상관없이 저는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근소 우세 내지 잘하면 아약스가 비긴다.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마치 이길 것 같은 안 이길 것 저는 같은 이제 굉장히 뭐 객관적인 밀당하는 것 같은 입장이 아니고 이상한- 사실 기대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약스의 어떤 아약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맞아요. 객관적 전략은 유벤투스가 여전히 좀 높죠. 그래서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경기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그런 경기가 기운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느껴집니다. 사실 스토리를 만들면은 아약스가 만드는 게 재미는 있는 게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항상 챔피언스리그의 역사는 이 젊은이들의 팀이 뭔가 일궈내서 그 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그런 역사가 재밌잖아요. 예를 들어 아니 뭐 잘 알려진 그 퍼거슨 감독의 맨유만 하더라도 베컴, 네빌, 스콜스, 긱스 이 세대가 칸토나 밑에서 뛰던 시절을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해낸 게 그 트래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좀 재밌거든요. 그리고 아약스 자체로만 봐도 예전에 그 클루이베르트 선수 있고 그 아약스의 황금 제너레이션이 출발할 적에 대업을 이루면서 또 물론 리트바넨 같이 경험이 좀 있는 선수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영 아약스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왔던 또 역사가 있단 지금이 말이에요. 그 그래서 타이밍이 네, 되지 네. 않았나? 기대를 하는 그런 거죠. 걸 이제 재밌게 생각을 하시는 재밌게 거예요. 보는 네. 건데요. 네. 네. 유벤투스가 세긴 세죠. 알겠습니다. 이변의 냄새가 느껴지긴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랄게요.